이번에 첫 수업인데 쌤 이름은 이렇고 전화번호는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지금 하지 말고 제때 와야 돼요. 혹시나 1시간 뭐 어디 병원 간다든가 이래갖고 1시간 늦는다든가 이러면 미리 문자를 주세요. 그래야 설치를 하고 영상을 찍어서 이거를 더엠학원 유튜브에다 올려요. 올리면 여러분들이 보면 반복 재생할 수 있거든.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오늘은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요 5주간 윈터 1차죠. 1차 5주간에 수학은 배울 게 뭐예요?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를 배우잖아요. 그죠? 공통수학 1이 몇 시간이에요? 5시간. 공통수학 2가 우리 일주일에 5시간. 그래서 수학을 총 10시간을 해요. 알겠죠? 한 주당 수학 10시간. 요거 5시간, 5시간. 근데 공통수학 2는 벌써 시작했죠? 벌써 한 몇 시간 했어, 벌써? 2시간 배웠죠, 벌써?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평면도형이 시작했을 거 아니야, 평면좌표. 직선으로 시합표까지 했어. 직선으로 시합표까지. 그 무게중심 뭐 다 했겠다, 그죠? 그래도 차근차근 오래 해 나가는데. 요거 이제 오늘 이제 할 거예요. 공동수학 1. 그래서 우리가 5주에 걸쳐서 공동수학 1, 2를 교재는 절대등급이잖아요. 절대등급 이 교재로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절대등급 맨 마지막 제일 어려운 문제가 C단계 문제거든요. 그 C단계 문제를 풀어서 해결할지 아니면 그거는 다음 2차에 문제집 풀 때 문제집을 다른 걸 안 하고 개념 나가면서 공통수학 1을 2를 C단계 문제를 풀지 고민하도록. 어쨌든 스텝 2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A, B단계까지는. 그리고 요거는 쌤이 하고 요거는 박종현 쌤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의 수학 공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만 쌤이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항상 모든 수업에서 재수반 수업이든 뭐 고3 수업이든 쌤 수업을 첫 수업을 들을 때는 항상 이걸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설명은 잘 들어서 이 설명대로 열심히 해갖고 의대 가고 뭐 치대 가고 한의대 가고 뭐 물론 교대도 가고 스카이도 가고 다 갔습니다. 다 가갖고 자기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잘 돼서 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 많이 올려가 있어요. 올려가 있는데 사족을 너무 붙여놔갖고 사족이 뭔지 알죠? 쓸데없는 말들을 쌤 3가지 딱 얘기했는데 쓸데없는 말 너무 붙여놔갖고 그걸 듣는데 막 그거 자료를 보는데 막 몇 페이지 걸리고 이런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딱 3가지만 쌤이 설명을 할 테니까 요 설명을 어디다 정리하면 교재, 우리 교재 이거잖아요, 그죠? 그 표지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 표지. 그 왼쪽이 흰 거 있을 거야. 흰 거 있죠? 여기에다가 적으세요. 여기에다가. 쌤 이름하고 전화번호 가져가놨죠, 저기에다가. 이건 쌤 책이 아닌데, 여러분 책이니까 여러분 이름도 적어놔야 돼. 자기 책 이름 안 적었지? 나중에 네임펜으로 적으세요. 적고, 그 표지 안쪽에다가 적습니다. 뭘 정리하면, 수학 학습 방법입니다. 수학 학습 방법.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말이에요. 자, 첫째. 3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문제를 푼다.
매일매일 풀어야 돼요.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됩니다. 뭐 오늘은 졸업식이라 아니에요. 오늘은 뭐 할머니 생신이라서 외갓댁에 가야 된다. 그래도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설날이라도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얼만큼 풀어야 되느냐? 한 문제 풀고 오늘 수학 문제 풀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갖고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한 기준이 어느 정도는 풀어야 되냐 하면 50문제 이상은 풀어야 돼요. 그럼 50문제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50문제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죠. 이상이니까. 그죠? 이걸 써서 위 이 말이거든. 그러면 어떤 학생은 이제 쌤 50문제만 풀어도 돼요? 이렇게 또 물어요. 근데 이 50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값은 아니지만 최소한일 거라는 거야. 알겠어요? 뭐 100문제 풀 수 있을 때도 있고 200문제 풀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필 받으면 300문제도 풀 수 있겠죠. 보통 우리 문제집 한 권이 한 500문제 정도 되거든요. 문제집 한 권이 문제집으로 기준을 따지면 뭐 700문제도 있고 자연수들 같은 건 뭐 1300문제도 되고 뭐 그래요. 그런데 매일 어쨌든 50문제 이상은 풀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수1하고 공수2를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윈터에서 그지? 그럼 공수1도 풀고 공수2도 풀고 매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50문제를 풀어라. 그래야 감각을 잃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를 책에다는 절대로 풀지 마세요. 책에다 풀지 말고 연습장에 풉니다. 연습장에. 그럼 연습장은 어떤 연습장을 쓸 거냐? 자, 자기 연습장 한번 펼쳐볼까요? 자기 거. 야, 이거 수학 만점 노트입니다. 만점 수학 노트인데 여기 줄이 쳐져 있네요. 다 줄이네요. 다 줄이네, 다 줄. 오, 이게 줄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좋은 연장 갖고 있네요. 오호. 이름이 뭐죠? 주아 학생? 이야, 이 봐봐요. 이게 제일 좋은 연장이에요. 이런 거. 이게 수능 시험지 색깔이 이런 색깔이거든? 이걸 미색지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3시간 동안 여기에다 문제를 풀어도 눈에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하얀 복사지거든. 여기 형광물질이 입혀진 거야. 요거 형광등이잖아. 그죠? 1시간만 여기 밑에서 여기다가 문제 풀면 눈물이 나요. 집중해서 풀면. 근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하루 종일 문제를 풀어도 이 시험지를 풀어도 눈물 안 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지 색깔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런 연습장을 사고 줄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지금 직선 배워봤잖아. 그지? 뭐 삼각형 그리고 무게중심 하는데 여기다 삼각형을 또 그렸는데 줄이 이렇게 쳐진 상태에서 이런 높이에다가 삼각형을 그려봐야 삼각형이 제대로 안 보이겠지. 그래서 연습은 실전처럼 해야 돼요. 아주 좋은 연습장. 그래서 줄이 없는 연습장, 미색지 연습장. 저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서 고3 끝날 때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저런 연습장 한 몇 권 정도 풀 것 같아요. 20권 이상 풉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한 10권 정도 사놔요. 왜 제일 좋은 거는 저거는 좀 두꺼운데 저거보다 좀 더 얇은 게 있거든요. 1,500원짜리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거 대학교 전공 그려진 연습장이 있죠. 봤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이래갖고 전문 그려진 연습장이 있어요. 안에 줄도 꺼지면 안 돼요. 4등분 해도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저는 연습장을 이렇게 그게 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철로 이렇게 옆으로 눕혀요. 눕혀서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3등분. 왜 저렇게 3등분을 하냐 하면 수능 시험지가 크기가 한 이만해요. 수능 시험지가 크기가 이만한데 그 2단으로 분리되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백이 있고 문제 있고 여백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 여백은 요만큼 여백이 주어지는 거, 이 문제를 풀 공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문제지가 수능 시험지 문제지가.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한 번 풀고 끝나면 안 돼요. 수능 가서. 혹시 수능 문제가 몇 문제인지 알아요? 수학이? 30문제. 30문제예요. 3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 근데 한 번만 풀어서 안 되거든. 두 번, 어떤 건 세 번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2등분을 딱 해요. 딱 하면 첫 번째 풀 때 여기다 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풀 때는 여기다가 풀고. 그래서 두 번까지 딱 풀었을 때 답이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요 폭이 요 3등분하고 요 폭하고 비슷합니다. 요걸 2등분하면 너무 커요. 그래서 시험지 낭비가 돼, 연장 낭비가 되고 3등도 딱 해서 풀면 돼. 그래서 처음에 자를 내고 3등도 딱 한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고 자를 딱 대서 하면 넘기면은 뒷면은 어려워서 뒷면은 그을 필요 없겠죠. 그냥 한쪽 면만 끄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1번하고 문제 풀잖아요. 끝났어. 그럼 두 줄 끄고 그 다음에 2번 끝났어. 근데 여기 조금 남았어. 그럼 여기다 3번 쓰지 말고 여기다 3번. 요런 이제 여백 남는 거는 막 계산하는 거 있잖아. 257 곱하기 12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계산을 여기다 쓰면 되고. 요렇게 해서 써서 1권 다 썼고 2권, 3권 해갖고는 자기 책꽂이에 다 꽂아놔봐요. 그럼 뿌듯할 거예요. 그리고 수학 문제는 볼펜으로 풀지 말고 뭘로 풀어요? 샤프로. 알겠지? 풀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장이 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 등급 교재가 구성 이래돼 있잖아요. 번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풀었어요. 답 체크하겠죠, 그죠? 단답 뺀 같으면 뭐 25면 다 적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채점해야 되겠지. 채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여러분 맞으면 동그라미, 뭐 빨간색 연필로, 그죠? 동그라미 틀리면 쫙쫙 긋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풀고 싶어요? 풀기 싫어요? 풀기 싫겠지? 그럼 이제 동그라미 중에 이게 있다, 그래. 이거 다시 풀어요, 안 풀어요? 동그라미 중에. 안 풀겠죠? 그럼 결국 때리는 거면 다시 풀어야 될 거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래 하지 말고 너무 지저분하네. 이렇게 하면 돼요. 맞은 건 그냥 두세요. 이게 답 체크 해놨잖아요. 정답 줘갖고 이제 채점하는데 맞았어. maybe 또 틀렸어. 동그라미. 틀렸어. 동그라미. 맞았어. maybe 또 틀린 거만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틀린 거 샤프로 답 체크했었잖아요. 다 지워야 돼요. 그러면 요 페이지에서는 요 5문제만 다시 풀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틀린 문제만 체크를 하는데 동그라미 체크를 해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정답은 달지 말 것. 정답은 달지 말 것. 그러니까 여기 체크해놓으면 다 지우란 말이야.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풀어야 돼. 근데 이걸 몇 번 정도 풀어야 될까요? 잘 틀렸어. 해설지 보니까 이해 갔어. 근데 이거를 풀고 나서 한 열흘 뒤에 다시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전혀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겠지, 그지? 대부분은 잘 안 나겠지. 그럼 이거 반복을 해야 돼. 그럼 몇 번을 반복하면 좋을까요? 자기 기준이 3번 성능이 한 5번. 5번 정도 해야 되겠다. 유신이야 7번 정도. 경태군은 한 번만 반복하면 머리 좋네요. 어떤 학생은요 딱 한 번 틀렸잖아요. 해설지 보고 그럼 끝이야. 그게 수능 때까지 가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3번, 4번 해도 일반적으로 잘 안 돼.
그 최소 몇 번을 해야 되느냐? 교육 심리학적으로 따졌을 때 5번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러면 이 5번 이상을 오늘 풀고 내일 풀고 뭐 풀고 이게 아니야. 오늘 익혔잖아. 들렸는 거 그치? 요거를 3일 이내에 다시 복습을 또 해야 돼요. 거기서 일주일 이내에 또 복습을 또 하고, 거기서 보름 이내에 또 하고, 거기서 한 달 이내에 또 하고, 거기서 3달 이내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5번 정도를 반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쌤이 정한, 그러니까 이 기준은 쌤이 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 들어봤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에빙하우스라는 학자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있어요. 그 곡선에 따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이제 만약에 사범대나 교직을, 선생님처럼 교직을 이수하게 되면 다 배워요. 교육심리학에서 다 배우는데 5번 이상은 텀을 두고서 5번 이상은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틀린 건 5번은 풀어라. 최소가 5번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변호사 중에 고승덕 변호사라고 알아요? 이분이 서울대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왔다가 딸내미가 우리 아빠는 교육감 될 자격이 없어. 딸내미도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는데 그래서 결국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교육감 될 가능성이 99%였는데 어쨌든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 관리를 잘 못한 거겠죠. 근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요새는 그게 사법고시가 없지만 고시 3개를 다 패스하고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3개 다 대단한 분이죠. 아마 몇 안 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공부 방법이 10회독이에요. 혹시 10회독 들어봤어요? 10번 이렇게. 10번 있는 거예요. 10번 읽는다도 되지만 10번을 본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공부를 10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던 걸 10번 본다는 뜻이에요. 10회독. 왜 자기가 10회독을 정했냐라고 하니까 9번을 봤더니만은 틀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10번을 딱 보니까 틀린 문제가 안 생겨요. 아니 이 사람들아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사법고시 1개도 붙기 힘든데 왜 우리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윤동 대통령 있잖아. 그 대통령은 몇 수 만에 사법고시 패스했대요. 9수. 8수인가 9수인가 그렇죠. 그죠? 와, 그 8수라는 말은 뭔 말이야? 8번 만에 붙은 거야. 한 9년 동안 어떻게 사법고시 공부만 한 거야. 서울대 법대인데, 그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분은, 고승덕 변호사는 사법고시고, 시험 채점하면 다 붙는 거야. 행정고시, 외무고시. 근데 왜 3개나 다 했냐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못시겠다고 생각해. 그래갖고, 사법고시 1개 갖고는 자기한테 시집을 아가씨가 없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1개를 더 했는데, 그 2개 갖고도 불안하더래. 그래서 하나를 더 해서 3개까지 했대요. 좀 웃기죠? 생각이. 근데 결국은 그 와이프랑 결혼을 해갖고 딸내미 하나 놓고 결국은 헤어졌죠. 헤어져갖고 결국은 그 딸내미 때문에 교육감이 안 된 거예요. 딸내미가 아빠 자기 스스로도 제대로 교육을 못하면서 무슨 서울시 교육감을 하겠어. 그 한마디에 그냥 표가 돌아선 거지. 어쨌든 지금은 다른 분 만나서 잘 살고 있다는 부분이 있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쌤이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이 잘하시는 이분도 뭐예요? 10번 한다고 10번. 알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학교 지금 우리가 A반 B반 나눠져 있지만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5주 동안에 공통수학 1, 2를 쌤이 개념실에서 열심히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숙제를 하면 숙제는 무조건 다 해와야 돼요. 알겠어? 그래 하면은 나중에 내신도 잡고
수능도 잡고 다 할 수 있어요. 처음 배울 때 잘해야 된다니까. 무슨 일이든지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돼. 그래야 길을 잘 안내를 받아야 자기가 그 길을 가죠. 쌤이 한번 잘 풀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풀어야 돼. 그리고 수학 문제 풀이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나오는 쌤 가르쳐 줄 거예요. 방정식 가서. 그때 가면 어떤 문제는 6가지 방법, 7가지 방법으로 풀 거예요. 알겠어? 근데 해설지에 보면 6가지, 7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기껏 해봤잖아. 다른 풀이 해서 풀이 2까지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모르는 거는 쌤이 모르는데요. 수업 시간 이렇게 손들고 질문할 수는 없잖아. 그럼 막 강력하게 눈빛을 보내세요. 그럼 제가 왜 저랬지?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래도 도저히 모르겠거든. 쉬는 시간에 질문하고. 아셨죠? 그래서 요 3가지만 지켜주면 돼요. 요 3가지. 자, 키포인트 다시 볼게요. 언제 풀어야 돼? 매일 몇 문제? 50문제 이상. 어디다가? 연습장에 동그라미를 달아는 거야. 틀린 거만. 알겠어요? 그래서 매일 50문제 연습장 동그라미 요 키워드를 네이버에다가 나중에 딱 치면은요. 쌤이 언론에서 인터뷰한 거도 뜨고 봐요. 알겠어? 이거를 쌤이 원장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래갖고 원장님한테 얘기했으면 아마 광고에 썼을 건데 얼굴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공부를 해갖고 학생들이 의대 가고 한의대 가고 수의대도 가고 다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그래서 제일 잘하는 학생이 누구냐면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이 학생이 고3 때 검정고시를 했어요. 고3. 그러니까 고1 마치고 아마 고2 초에 아마 검정고시 학교를 장퇴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검정고시를 해서 재수학원에 와서 우리 반 학생이었는데 재수학원에 와서 고3 때 검정고시 패스하고 그 해에 수능을 쳐서 가금 나금 다금 정시로 의대를 다 붙었어요. 3개 의대를. 가나다를. 대단하죠? 이 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의대 교수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나이는 그렇게 안 많은데 의대 교수하고 있다니까 지금 서울에 모 대학교. 그래서 그 학생은 시킨 대로 다 해요. 숙제를 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증명을 쌤이 해줄 시간 없는데 증명을 해볼 수는 있다. 그리고 증명을 자기가 요거는 풀이 증명 방법이 한 3가지에서 한 5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는 점수 실력 점수 뒤져보면 나온다. 근데 나머지 2가지는 안 나오는데 요거는 요렇게 요 내용을 갖고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까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이 학생은 그걸 밤새 어디 찾아갖거나 해갖고 와요. 그 다음날. 그래서 수업시간에 선생님 이거 증명을 5가지 해왔는데요. 그래. 그럼 수업시간 일을 못 봐주고 나중에 수업 끝나고 쌤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원하는 증명 제대로 해놓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가서 수학 100점 맞죠? 검정고시래도. 그래서 나중에 그 아빠가 와서 선생님 꼭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왔는데 명함을 딱 내미는데 뭐 큰 병원에 병원장님이세요. 난 그때까지 몰랐어. 걔네 아빠가 병원장이었는지 의사 선생님이 몰랐었어요. 담임이라고 해도 그걸 알아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건강하게 공부하는 데만 초점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니까 그 아빠도 깜짝 놀라고 우리 애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안 물어봤으니까 얘기 안 했겠죠. 그래서 식사 대접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안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네이버 들어가서 이렇게 그 학생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이러고 쳐보면 떠요. 그래서 클릭하고 딱 들어가면 대학교에서 교수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걔는 그 학생은 개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병원장이라 해서 병원 가서 개원이 덕배를 할 게 아니라 후학을 양성하는 게 딱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 아빠한테 얘기했거든. 이 학생은 아빠가 이렇게 이런 말씀 들으시면 좀 뭐 할지 모르지만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 이 학생은 영구직 쪽으로 가는 게 적성이 더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결국은 다 교수하고 있어요. 그때 교수. 아마 또 유명한 나중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열심히 배워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세계 최고가 되는데 세계 최고가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밥을 쎄서라도 거기에 몰입하면 돼요. 몰입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만 지켜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심심할 때 찾아보면 뜰 겁니다. 뭐 SBS에서도 영상 찍어가지고 하고 뉴스인데 많습니다. 많은데 전혀 내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쨌든 재수학원에서만 강의하는 거 20년이 넘었어요. 자, 우리는 이걸로 나갑니다. 자, 펴보세요. 차례를 한번 펴보세요. 이 학생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우선 차례를 보면 크게 몇 단어로 나눠져 있어요? 네 단어. 다항식,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 행렬 이래 돼 있죠? 그래서 그 다항식하고 방정식과 부등식 요까지는 대부분이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거기에 복소수라는 말이 있죠. 복소수는 중학교 때 안 배웠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요거 새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 보면 3, 4, 4차 방정식 하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가서 새로 배우는 거고. 순열과 조합은 중학교 때 했는데 용어를 안 썼을 뿐이에요. NPR, NCR이란 용어를 안 썼지 계산은 다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는 행렬. 행렬이 처음 배울 거예요, 아마. 행렬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매트릭스라고 해요, 매트릭스. 요새는 컴퓨터에 화면 보기를 잘 안 하는데 매트릭스를 레볼루션 해갖고 가로 세로 줄을 쫙 맞춰서 숫자가 쫙 올라가는 게 있어요. 혹시 매트릭스 영화 봤어요? 거기에 보면 막 숫자들이 막 록셋 바탕에 막 쫙 올라가지, 그지? 그게 가로 세로, 가로와 세로, 그거를 한자로 행열이라고 그러는 거야. 가로 행, 세로 열. 알겠죠? 가로 세로 줄을 맞춰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5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항식 연산 볼게요. 자, 넘길게요. 6조. 요거 한 개만 질문을 하고 영어 정리를 할게요. 나라는 사물은 조석현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늦게 온 김정록이라는 학생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럼 얘 이름은 뭘까요? 불러봐요. 방정식, 성문권. 야도 이름이 있어. 다항식. 다항식, 또 다항식. 다 다항식이에요. 3차식. 3차식. 방정식은 아니에요. 그 다항식이라고 불러도 되긴 되죠. 내가 누구냐? 사람요. 지금 이래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 많잖아요. 강아지 있잖아요. 그죠? 사람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4차식.
그냥 4차식이를 부르면 안 돼. X와 Y에 대한 XY에 대한 4차 XY에 관한 4차 계속 이러면 몇 차야? 12차야. XY에 관한 4차 다항식 그래 불러도 되고 X에 관한 3차 다항식 이래 불러도 되고 Y에 관한 2차 다항식 이래 불러도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걸 부를 일은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이걸 갖고서 이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방정식은요, 봐봐요. 이건 뭐예요? X-는 뭐예요? 일차 방식. X에 관한 1차 다항식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1차 방정식이야. 이게 뭐예요? 부등식. X에 관한 1차 부등식. 이게 뭐예요? 이게 X가 1차 함수야. 알겠어? 요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에서 도형으로 그리면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직선. 기울기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중학교 때 그렸죠, 이거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내용에 공통수학 1, 2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 한 80%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잘했더라도 여기서 제대로 못 해놓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죽 쓸 거고, 못했더라도 나는 50%가 안 돼요. 중학교 때 50%가 안 돼요 해도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전교 10등 하나 들어가요. 알겠지? 지금 현재부터 잘해야 된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